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예, 바로 시작하죠. 일단 인텔리안 테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산업군 중에서도 기술력이 1위이죠. 이 인공위성 안테나 부분에서 특히 해상용 안테나 부분에서 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이제 6G, 그러니까 5G를 넘어서 이제 6G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년 내에 이제 우리 시장에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고, 6G 같은 경우는 5G 대비해서 이제 속도가 50배 정도 빨라지고요. 지연 시간은 10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G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레벨 5의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완전한 AI라던가 완전한 IoT 이런 것들이 완전히 현실화된다는 것이죠. 그 더 나아가서 융합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도 우리가 지금까지 SF 영화에서 봐왔던 것처럼 이 6G가 상용화가 됐을 때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대략 8년 내에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삼성전자 보고서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5G를 본다면 완벽한 자율주행, 일단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끝판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율주행이 우리 인간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광기가 저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광기는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레벨 5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내에 온다면 빨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6G가 상용화된 이후에 그로부터 2년 내에 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스페이스 X입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로켓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인공위성 기업이죠. 특히 저궤도 위성 개발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더 나아가서 우주 여행에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저궤도에서 이제 약 1만 2천 개의 인공위성을 띄움으로써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12,000개의 인공위성이 이렇게 한 바퀴 두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광통신을 이제 쏨으로써 전 세계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통신망이 전 세계에 깔리는 것이겠죠. 바다, 땅, 오지 상관없이 인공위성으로 통신망을 쌓아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상 이 5G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지에 기지국을 세우고 안테나, 스몰셀을 세움으로써 이 가능했던 것들이 지구 밖에서 인공지능으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5G도 4G에 비해서 10배, 많게는 100배까지의 안테나와 수가, 그리고 스몰셀, 이런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6G로 넘어가면서는 그러한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이 지구 밖에 인공위성을 세움으로써 통신 혁명을 한 번 더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2028년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와 맞춰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을 꾸준하게 이제 띄우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런 인공위성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원앱에서도 원앱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같은 인텔리안 테크도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죠. 이 원앱의 협력사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원앱 같은 경우가 이 영국 정부에 이제 완전히 지분이 인수가 되면서 다시금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고, 저 역시나 이런 인공위성을 차지하고 인공위성 산업을 이끈다는 것은 결국 전 세계 통치를 이끈다는 거죠. 지금의 5G와는 또 사뭇 다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액 같은 경우나 혹은 나사,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궤도에 이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궤도에서 쓰이는 이제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이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결국 뭐 아마존도 그렇고 스타링크도 그렇고 원앱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광대역 인터넷망을 전 세계에 이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승 멤버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가장 핵심의 끝판왕은 이제 우주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미국이 이 점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어제 제가 이제 멤버 전용 영상을 하나 찍어드렸죠. 우리 필수 멤버만 볼 수 있는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이 기업이 현재 오늘까지 5% 이상의 지금 상승을 했어요. 어제 찍어드렸고 5% 이상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그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 이 우주 관련해서도 결국 뭐랄까요?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필두는 반도체이고 5G 통신이죠. 그런데 결국 그 끝판왕에는 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면 결국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위성통신, 이제 안테나 제조기업이죠. 전 세계 1등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해상용 안테나에서 극강의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액과의 파트너십을 당연히 체결한 기업이기 때문에 원액이 파산 신청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고, 영국 정부가 지분을 사들이면서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스타링크 X와도 이제 부품 공급에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선박, 그러니까 배에 달리는 이성 안테나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주의 통신과 관련된 인공위성에서도 통신 안테나 1위를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이제 수출로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한국뿐만 아니죠.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이러한 10개 이상의 국가에 이제 법인을 실제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쪽에 대한 인공위성 사업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또 인공위성이 거의 다 띄어졌을 때쯤에는 결국 이 지상과의 기지국 연결 그리고 안테나와의 그 연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이죠. 지금은 해상용 안테나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점차 지상용 안테나에서도 어느 정도의 호재성 이슈들이 저는 점차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용 안테나와 해상용 안테나 어떤 쪽이 기술력으로 더욱더 어려울까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해상용 안테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신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서로 맞닿아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이런 게 수만 개가 지금 지상과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해상용 안테나 같은 경우는 조금씩 계속 움직이잖아요. 조금씩 계속.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안테나가 이제 통신을 잡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안테나가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3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인텔리안 테크는 대략 한 38%의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인 1등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해상용 안테나에서 이제 지상용 안테나로 이제 어느 정도의 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굳이 그것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선박용 해상 안테나에서 인공위성용 안테나로서의 그런 사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고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죠. 뭐 스타링크 X, 뭐 원액과 같은 인공위성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위성통신 1등입니다. 위성통신 1등 회사인 뭐 인마셋 아니면 크루즈여행으로 유명하죠. 1등 기업입니다. 카니발 이런 기업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이러한 협력사들만 보더라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기술에 대한 반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인텔리아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액뿐만 아니라 스타링크 X라던가 혹은 인마셋, 카니발 아니면 현대중공업 이러한 조선사들, 선박회사들 혹은 인공위성 회사들 아니면 우주개발 회사들과도 이러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결국 전 세계에서는 거의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6G로 넘어가면서 인공위성에 대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5G에서 6G로 넘어갈 때 기상에 그렇게 깔 수 있는 인프라의 재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커지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스타링크 X에서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 그 하단 부분을 다시금 정착시킴으로써 비용을 50% 이상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하죠. 이러한 기술들이 성공을 함으로써 이쪽에 대한 시장은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글로벌 마켓 시어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점차 개화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리안 테크가 될 것이고요. 이쪽에 대한 부분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 자료에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빠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5G도 이제 못하고 있어서 허덕이는데, 뭐 언제적 6G냐, 아니면 인공위성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링크 X에서 진짜 성공했죠. 버진 갤럭틱에서도 우주 여행에 대한 그런 이슈를 꾸준히 내보이고 있고,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현재로서는 배가 다니지 않고 있고 선박회사가 완전히 멈춰 있고, 특히 지금까지는 해상용 안테나가 가장 매출 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는 않을지언정 가면 갈수록 새로운 시장이 완전히 개화된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1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무엇보다도 지금의 5G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6G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에 투자한다면, 혹은 IT 기술, 혹은 SF에 대해 관련된 그런 기술들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 관심을 둘 만한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그리고 원웨이 파산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승 각도를 높여가다가 다시금 저항 라인에 이제 불이 쳐서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3저점 그리고 3고점을 만들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유심히 본다면 결국 이러한 박스권은 이제 곧 뚫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단기적인 추세로서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뚫고 있는 그런 형국이 보이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부분에 앞서서도 결국 팬덤 회사 자체가 혹은 원앱에 대한 파산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등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물론 매도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필승 멤버 전용 분석 영상에서도 기업 하나를 소개해 드렸죠.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6%가량 6% 이상 이제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듯이 새로운 산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특히 인텔리안테크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기업은 바닥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막 바닥에서 턴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제 시장 상황에서도 혹은 시장 트렌드에서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변곡 잡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6% 이상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듯이 완전히 새로운 산업, 그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봐야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가치 투자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다던가, 혹은 그 전부터도 그냥 새로운 산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그런 저평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특히나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제가 이 필승 멤버 전용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너무나 적어요. 제가 가끔씩 800억짜리, 700억짜리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이 엑시콘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1200억이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600억 정도였어요. 네오셈도 마찬가지죠. 네오셈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기업이고, 이제 서버 반도체에서 핵심이다 말씀드렸죠. 10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당시가 500억 정도, 500억이 좀 안 됐었을 겁니다. 아마 500억 이하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기업은 400억도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거래량이 미미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소문이 퍼질 때 그때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인텔리안 테크도 물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장은 항상 빠르다는 점 그리고 추세가 점차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특히 시가총액도 2200억으로 전 세계 1등에 비하면 그렇게 고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배가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그렇게 꺾이진 않았죠.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지금의 주가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제 6G와 더불어서 인공위성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